2026년 통증병원의 트렌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입니다. 안녕하세요. 9년차 병원 개원 컨설팅 전문가 최진수입니다. 최근 도수치료, 관리급여, 비급여 시장의 변화 때문에 기존의 진료 방식을 계속 유지해도 될지 고민하시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요즘 통증병원은 단순히 환자들을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검사와 치료를 묻고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하느냐, 이것이 병원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통증병원에서 실제로 많이 도입되고 있는 비급여 트렌드를 하나씩 비교해보고 앞으로는 어떤 방식에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통증병원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최근에 꽤 많은 병원들이 이 두 가지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손발톱 클리닉입니다. 요즘 정형외과나 다른 OS 병원들을 둘러보면 정말 많은 비율로 손발톱 클리닉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1, 2년 안에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왜 손발톱 클리닉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병원 운영 차원에서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환자분들이 원장님을 뵙고 처방이 나가면 어느 정도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주사치료처럼 원장님의 핸들링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그런 치료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손발톱 클리닉은 무좀발톱이나 내성발톱과도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이 내원하시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진단받고 내원하시면 기본 3개월 정도는 꾸준히 내원해야만 합니다. 즉 한번 유입되면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실비보험을 이용해서 큰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꾸준하게 내원하실 수 있고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성과 환자분의 만족도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장점일 수는 없죠. 그럼 어떤 점을 고민해보면 좋을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발톱 클리닉은 장비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투자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점이 바로 공간입니다. 병원에 남는 공간이 있다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미래에 있는 모든 것까지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공간을 비우시면서 공간을 대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아무리 좋은 비급여 모델이라 하더라도 공간이 없다면 도입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보자면 손발톱 클리닉의 대부분은 외주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병원 자체에서 사람을 고용하고 장비를 도입시키기보다는 손발톱 클리닉의 대부분은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OS 쪽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업체마다 차이점들이 있고 치료사 선생님들마다 편차도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관심이 있으신 원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잘 비교해 보시고 도입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이 퍼지진 않았지만 또 하나의 트렌드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바로 메디컬 헤드 스파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직은 강남권 위주로 이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질병을 목적으로 한다면 실손 청구가 가능하고 단가도 괜찮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로컬과 병원급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곳도 많습니다. 결국 실손보험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높다면 구매력이 있는 입지에서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 또한 한번 해봅니다. 메디컬 헤드 스파도 마찬가지로 꽤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사람을 넣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좋은 업체를 만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 메디컬 헤드 스파도 점점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큰 틀 안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통증병원들은 병원에서 운영하는 부속기관처럼 헬스케어 쪽의 시장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많은 원장님들께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병의원들이 너무나도 많고 점점 더 의사들에게 있어서 개원하기 좋은 조건보다는 악조건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고, 개원하기 좋은 시기냐? 라고 묻는다면 흔쾌히 그렇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개원하기 좋은 시기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 그 또한 그리 좋은 시기는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경험을 비춰볼 때 개원하시기로 마음먹으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어떠한 악조건이더라도 그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으시는 선택을 할 때 좋은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언제 개원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개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라고 고민해 보시는 게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원장님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